부산 피난기 네 번째. 사람과 사람의 오해는 생각, 사고의 차이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국희네와 행동을 함께 하지 않은 것은 나는 이런 판국에 전혀 도움 줄 일이 없고 내가 짐의 무게를 얹어주리라고 판단해서였다. 그 세 식구는 방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내가 붙어 있으면 두 개의 방이 필요할 터. 그래서 더 짐을 보태지 않아야 하겠다는 순수한 이런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그들 생각은 한 식구처럼 지내왔는데 어렵게 되자 나 몰라라 하고 빠져나간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그리고 정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일 못지않게 나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을 이 생각을 나는 그때 하지 못했다. 엄청난 충격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였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고 시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 오해를 풀게 하였다. 이 일의 전후로 미군 부대가 타지로 가게 되어 실직을 하게 되었으니 가진 것 없이 살 길이 보이지 않았다. 같이 실직을 한 이철이 적은 돈으로 되니 시장에서 강냉이 뻥튀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군부대의 격리로 복무 중인 득호 족숙에게 화재를 당한 일, 실직으로 인해 활로를 찾으려 하여도 가진 것 없이 어려움에 직면한 실정을 그대로 써보냈더니 즉각적인 반응으로 우편으로 돈과 위로와 격려의 글을 함께 보내왔다. 사실 돈은 그리 기대하지 않았던 일, 너무나 감격스러워 비단 같은 마음에 감동했고 지금 지하에 있어 만날 길이 없으니 서글프다. 주물 뻥튀기 통을 사서 시장에서 이것을 시작하여 생활비를 절감하려고 하숙집에서 나와 숙소로 허름한 방을 구하고 독신자를 위한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다. 그런데 당시 오징어 풍년이던가 하루 세 끼 반찬이 마른 오징어뿐. 단백질 보충으로는 나쁘지 않았겠으나 그 단단한 것을 매일 한 달, 두 달 씹어야 했으니 치아가 견디지 못하고 많이 닳게 된 것이다. 후일에 이것으로 고생하여 치과에서 이에 관을 만들어 끼워야 했으니 돈 지출이 많게 되어 내가 먹어야 했던 악식 중 하나인 셈이다. 이렇게 최소한의 생활비로 지출을 줄여 돈을 남겨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라도 갚으려고 한 작심과는 달리 수입이 지출을 못 미쳤으니 본전을 까먹게 된 것이다. 더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 들어 달리 하는 수 없이 이것에서 손을 떼어야 했으니 이렇게 어깨가 처지게 된 환경에서도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다.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는 평안도 출생 처녀에게 이철과 내가 똑같은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철은 그 처녀 나가는 교회도 같이 나가고 퍽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 자신도 그 싹트는 호기심이 있었으나 잘라버리기로 하였으니 그녀는 얼굴이 갸름하고 몸매도 보기 좋게 생겼다. 그녀는 교회장로로서 10년 이상 연상으로 보이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나이로 보아서는 그 남자는 선처가 있었을 법한 나이였다. 그래도 그는 부자인 남자였고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생활고가 크게 부각되었던 당시로선 여자에게 남자 선택 조건은 그 1순위가 남자의 경제 능력이었겠지. 이철은 이러한 씁쓸한 체험을 했고 가슴앓이도 없지 않았지만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 나는 이런 판국에 이성을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정신이 해이, 아니 타락처럼 생각되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사치품에 마음이 홀리는 것처럼 가당치도 않다고. 그래서 그 후 쭉 의식적으로 이성을 외면하게 된 것이다. 싸구려 식당의 식비도 걱정되기에 이르러 부산 범일동 미군 철도부대 장교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극이 나를 찾아와 자기와 교대 근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락에 빠질 뻔한 나를 끌어올려 주어 이 사람은 수영 비행장 시절 같은 하숙생 장경표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내가 중간에 서서 병역 문제가 잘 풀리도록 도와주어 이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로서는 이 자리는 얻기가 어려운 자리였는데 첫째 먹을 걱정을 덜 수 있었고 그것도 영양식이었다. 사병 식당과 달리 분위기가 시끄럽지 않고 조용했으며 주방에서 미군 사병 조리사 밑에서 요리 보조를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릇을 씻고 주방을 청소하고 이교대로 8시간만 노동하면 되는 것이었다. 부산 피난 중 가장 마음의 안정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덜 공공하게 지낸 바로 이때 이 범일동 장교식당에서 일하던 때였다. 그러면서도 돌이켜 생각하면 두 가지 후회를 지워버릴 수가 없는데 그 첫째는 영어회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호기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점. 매일 8시간 이상을 좁은 공간에서 미군 사병이었던 취사병과 단둘이 붙어 지내다시피 하여 자연 영어 회화의 기회가 많았는데도 그자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되어 말을 짧게 하려 하고 듣는 것도 건성으로 넘기려고 했으니 이런 단답으로 대화를 꾀하다 보니 실제 영어 회화에 좋은 기회를 스스로 뿌리치게 된 것이다. 접시 닦는물이 덜 뜨겁다. 비눗물을 더 진하게 하라. 시키는 대로 하면 손이 뜨거워 손을 담그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비눗물이 진하면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깨뜨리기 쉬웠다. 그래서 잔소리로 들은 것이었으나 오늘날 학교 식당에서 불량식품 자료, 불결한 조리 과정으로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고가 적지 않은 걸 보면 그래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니 그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려 하였던 것이고 식중독 같은 사고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철저했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내 나이보다 좀 아래 미국 어디엔가 살고도 있을 법. 알 수만 있다면 당시의 갈등을 풀어줄 좋은 글을 보내고 싶건만. 또 한 가지 후회되는 점은 나는 학교에 대한 미련도 버리기 어려워 오전 시간 근무를 주로 택하고 이태극 이 사람은 주로 오후에 일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 교대 시간인 오후에 1시에 이태극이 나와야 하는데 그는 반 시간 늦는 것은 예사고 1시간 이상 늦는 일도 많았다. 시간 개념에 크게 지배를 받는 나로서는 이 사람과 괴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티격태격하게 되어 나는 새벽잠을 설치고 출근 시 제 시간에 나와 모자라는 잠을 보충해야 했거늘. 그러나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사람은 시간 개념이 흐린 데다가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고 보여 식당 웨이터 강성은 이 사람을 대득적 기질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주방은 쥐들 집합 장소였다. 잡고 또 잡아도 끝이 없어. 퇴근할 때 쥐덫을 놓고 가기를 바랬지만 허사였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쥐띠로 쥐잡기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저녁에 다시 나와 여러 개의 쥐덫을 놓고 쥐는 주변을 더럽게 하고 전염병 전파의 주범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은 잠꼬대로 들렸나 보다. 나도 같은 갑자생인데 이 사람은 일제 시절 10대 1의 경쟁을 이겨야 하는 명문 청진수산중학교를 졸업한 판임관으로 인간된 당시의 엘리트이건만 나와 달리 미신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인가. 어떻거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적지 않았을 터 나에게 이런 좋은 자리를 얻도록 해준 이 생각을 해서 내가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참아주어야 할 것을 후회되네. 어떻거나 이 사람과 강성은은 이곳에서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수십 년 친교가 계속되었다. 전란 중에 살벌한 분위기, 악한 사람이 득실거리고 자기가 살아남으려 남을 해치려 드는 그런 군상이 쉽게 연상이 되었지만 내가 직접 상대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부류의 자들은 별로 기억이 없고 어려운 처지에 나름대로 도우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실제 도움을 받게 된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 이런 것을 막연히 인복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미진하다. 돌이키어 생각해보면 나 자신 어려운 환경을 타인을 헤쳐가면서 바꾸려 하지 않았고 당장 곤란을 일시 모면하려고 거짓을 꾸며대지 않았고 고지곳대로 정직하고자 했으며 바르게 살려고 하여 이런 것이 상대에게 투영되어 믿음을 잃지 않음이 그 이유였지 않았을까. 무신이면 불립이라고. 나는 선의에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 겉으로는 표출된
이론은 모르지만 하지만 순자의 성악설보다 맹자의 성선설을 믿고 싶다.